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성혼 선언을 합니다. 주례가. 그럼으로써 정인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이게 그 성혼 서약 할 때 보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해로한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 이게 문명의 기초고 법치의 출발점이죠. 라틴어로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것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라틴어 이게 유럽 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저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복리, 정진, 민족 문화 창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 지키고 있습니까? 국가 보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자유,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만약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은 약속 위반이죠. 결혼 선서를 한 다음에, 성혼 선서를 한 다음에 약속을 위반하면 그건 바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규정한 게 헌법 제66조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과한 책무입니다.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 지키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중국에 가서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으므로 북한도 우리 영토인데 우리의 영토인 북한으로 우리 국민이 풍선 보내는 것을 범법 행위로 규정해가지고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영토의 보존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국가의 계속성도 지키지 않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국가가 계속이 되는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헌법 수호는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과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겠다고 헌법에도 없는 통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하게 제66조 그리고 제69조를 위반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선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약속을 지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같은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로부터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될 텐데 강도로부터 아내를 잘 지켜야 될 텐데
결혼한 뒤에 그 강도와 내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강도를 집안으로 끌어들여가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한다면은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출하든지 아니면 이혼 수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2년 뒤에 물러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가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탄핵이죠. 탄핵 뒤에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문재인 씨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헌법을 통해서 66조, 69조를 통해서 모조리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자,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을 나가야 하겠습니까? 국민이 그러면 가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비워놓을까요? 아니면 문재인 씨를 적법 절차, 탄핵을 통해서 또는 하야 운동을 통해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문재인 씨의 약속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을 쫙 제가 한 몇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약속 위반 사례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끔찍할 겁니다. 끔찍할 겁니다. 최근 일어나는 건 자국민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주적 김정은, 김여정을 마음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념의 포로가 되어 거짓과 선동과 독재적 권력 남용으로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피, 땀, 눈물로 건설한 위대한 문명의 제도와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해체해가는 자가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우고 선거로 집권해놓고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거짓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계급장을 누구 맘대로 떼버리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키고 같은 입으로 반국가단체 수개를 국무위원장이라고 축혀 세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6.25 남침을 내전이라고 조작하고 친북 반일 노선으로 친구와 적을 바꿔치기 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여 국군의 눈을 가리고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 국군의 손발을 묶고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비핵화라고 거짓말하고 사드 추가 배치도 핵 민방위 훈련도 못하게 하여 북의 핵미사일 앞에서 국민들을 벌겋 벗기고 헌법의 명령인 자유민주적 통일을 거부하는 일방, 민족 반역자와 손잡는 통일을 추진하고 거짓 자료를 근거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폐, 즉 쓰레기 취급하면서 숙청하고 김정은에게는 순정을 바치면서 국익, 국민, 국군, 국익을 배신하는 자이다. 그는 국가의 수치요 국민교육의 장애물이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이다. 국민들은 국가 생존의 정당방어 차원에서 그를 헌법의 힘으로 정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의 진실, 법치, 생명, 재산, 자유, 우리 후손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결혼 서약을 어긴 불륜 정권과 이혼 수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혼은 어떻게 합니까? 탄핵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야 운동을 통해서 합니다. 또는 수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는 탄핵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야 운동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 수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여적죄를 저질렀다든지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으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모든 죄로부터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외환의 죄, 내란의 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헌법이라는 국민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헌법 위반 한두 가지만 위반해도 처단되거나 탄핵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안은 모두 다 국민 기본권, 안보,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된 중대한 항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개가 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그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대면은 아마 그 헌법 위반의 무게는 100배 아니 1000배도 넘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분별력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국민은 더 당해봐야 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산행할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 힘이 빠질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빠질 때 여러 실수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이후 지난 2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모험과 무모함이 있었느냐 본다면은 앞으로 1년 몇 개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탄핵당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역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 감사합니다.